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 그죠? 예, 독서, 과학기술 제5강, 그죠? 예,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보면 186페이지, 186 됐습니까? 발음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단락부터 나봅시다. 그죠? 예. 자, 이동식 크레인은 앞에다 이라 쓰시고요. 다시 나가서 이동식 크레인에서 앞에다가 그 다음에 우측에 그림 옆에, 그죠?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앞에다가 3. 다시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됐습니까? 예,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앞에다가 4. 전체로 4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됐나요? 자, 이동식 크레인 일단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죠? 예,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뭔데요? 바퀴에 타이어나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그죠? 무한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탱크 보면 아시죠? 그죠? 예, 탱크는 보니까는 고무바퀴가 아니라 쇠사슬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한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바퀴에 타이어나 무한궤도를 장착하고 동력을 사용해서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운반하는 장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떤다고요? 아파트 단지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이동식 크레인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계속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하게 되면 작업이 필요한 지역에서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건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무거운 자재와 부품을 들어 올리고 또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바로 이동식 크레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자, 뭐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까? 이동식, 그죠? 예,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다시 그것에 무엇이 나왔다고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더라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보시게 되면은 높은 타워가 있는 것도 봤지만, 그죠? 예. 흔히 바퀴가 있는 것이 어떤 움직여가지고, 그죠? 예. 흔히 말하는 물건 자재를 한다고요. 들어 올려가지고 어느 위치에 갖다 놓고 하는 거. 그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동식 크레인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됐니? 예. 그래서 사람이 힘겹게 나를 것을 가지고 얘는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면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유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됐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동식 크레인에서 인양하는 물체를 지지하는 긴 팔 모양의 어구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모 쳐기 바랍니다. 붐이라고 얘기는 붐 다시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붐은 다시 물체로 옮기는데 필요한 도달 범위와 또 높이를 된다고요? 결정한다. 그럼 다시 이 팔 같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어디까지 가느냐? 또 얼마나 들어 올리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붐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붐은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엇? 유압식 붐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밑줄 볼까요? 격자식 트러스를 사용하는 격자형의 붐 등이 있더라라고 해서 다시 이제 두 번의 단락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결정 요소 가운데 하나인 무엇에 대해서 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 붐은 다시 몇 가지 나눠진다고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뭐라고요? 유압식에 해당되는 것 됐습니까? 예. 또 하나는 뭐라고요? 격자식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유압식품과 어떤 격자식품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붐에는 도달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뭐를 부착하기도 한다고요? 보조 붐을 어떤다고 부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됐나요? 예. 그러면서 계속 크레인은 대부분 물체를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걸고 어이구야 후크 다시 내볼까 쳐놓기 바랍니다. 자, 붐이 나왔고요. 다시 뭐 나왔다고요? 후크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후크라고 하는 거 갈고리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덩어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쭉 걸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 후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다 걸고 여러 가닥의 강철 결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 자, 그걸 뭐라 한다고요? 와이어 로프라 한다. 와이어 로프 다시 내면 깡 쳐놓고요.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리는 거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와이어.
그죠? 예, 로프라고 하는 것이더라. 그죠? 예, 요걸 뭐라 한다고요? 후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럼 아마 후크 선장 들어봤을 거야. 그죠? 예, 후크 선장 뭐예요? 갈고리 모양의 손까지 또 후크 선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림 있죠. 그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와이어 로프 확인했습니까? 예. 후크 확인했습니까? 예.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유압식 붐이라는 거 확인했나요? 예. 그 다음에 우측에 보게 되면은, 보조붐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예. 자, 다시 갑니다. 일단은 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서 된다고 들어올린다. 쭈르르 들어올리는 것처럼. 그죠? 예. 자, 이때 됐니? 와이어 로프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크레인의 붐 각도를 만다고요. 그렇지. 변경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붐의 각도를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펼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크레인의 붐이 됐나요? 예. 자, 수직 방향으로 이거 미쳐볼까요? 크레인의 붐이 어떤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네모처럼 표현합니다. 기복이라고 하네요. 기복 다시 네모 깡 해쳐놓고요. 기복이라고 하는데 일부 크레인은 붐과 보조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어서 다시 말한다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됐습니까? 예, 움직이는 범위가 어떻다는 거야? 훨씬 넓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붐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어떤다고요? 움직이는 범위가 그죠? 예, 움직이는 어떤다고요? 범위를 더 넓게 어떤다고요?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붐이나 이제 보조 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어이구야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다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요. 선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다시요. 선회 기복 됐습니까? 예, 선회 기복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뭐 나왔다고요? 선회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얘는 어떤다고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요. 유압식 붐이 있는 크레인은 붐의 길이를 만다고요? 늘릴 수 있더라.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붐의 어떤다고요? 길이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조절 가능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미안합니다만 제 팔을 가지고 붐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예. 그러면 어떤 쭉 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붐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더라. 됐나요? 그럼 뭐 봐요? 붐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자, 이 붐의 길이를 딱 누리면 어떤다고요? 이동 반경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다시 좀 네모처럼 표현합니다. 아웃트리거 다시 네모 딱 쳐놓고요. 어려운 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아웃트리거는 미쳐볼까요? 크레인을 만다고요? 다시 한다면 지탱하는 장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왼쪽에 여러분들 그림 잠깐 봐봐요. 우리 보통 건설 현장에 이 크레인이 있었을 때 양쪽으로 다리가 된다고요. 소위 거미 다리처럼 쫙 뻗어 나오는 것 있죠.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웃트리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자, 이동식 크레인의 또 뭐를요? 구성 요소 가운데 아웃트리거라고 하는 것을 또 제시해놨네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동식 크레인의 대표적인 장치 뭐라고요? 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후크. 그 다음 뭐라고요? 와이어 로프.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보조붐도 앞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긴 했어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기복이라는 것과 선에 대한 정의. 맞습니까? 예. 다시 이제 뭐라고요? 아웃트리거라고 하는 요소. 예. 다시요. 우리 기술 지문에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그와 관련된 설명이 나올까 안 나올까?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구성 요소 잡아두듯이 잡아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웃트리거는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로 크레인을 고정해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웃트리거더라.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의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동식 크레인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각각의 구성 요소의 어떤 움직임, 다시 한 작동 원리를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두 번의 단락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재밌죠?
크레인이 이제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 자, 골 밑줄 쫙 추nik합니다. 그걸 말한다고요? 앙증 맞아. 미안합니다. 그걸 앙증 능력이라고 한다. 그죠? 앙중입니다. 됐습니까? 앙중. 양중이죠. 미안합니다. 양중 능력이라고 한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 그죠? 예, 양중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크레인이 뭐 한다고요? 그렇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 그죠? 예.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뭐 한다고요? 예. 들어 올리는. 됐나요? 예. 들어 올리는 뭐 한다고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양중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양중 능력은 결국은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는 크레인의 설계와 크레인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죠? 예. 그래서 크레인의 설계, 됐습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많은 물건을 들어 올린다 했을 때,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게 되면 이 크레인의 전복 사고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힘의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크레인이 뒤집어지는, 다시 한다면 안정성이 있어서의 위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여하튼 간에 이 양중 능력이 뭐가 연결된다라는 거야? 그 크레인의 어떤 안정성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힘의 불균형이, 다시 밑줄 쫙 정리합니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크레인이, 그죠? 예, 기울어 넘어지는 것을 다시 말한다고요? 전도라고 한다. 전이라는 것은 불을 전자, 도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복, 전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에 대한 정의 나왔어요? 전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크레인이 어떤다고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뭐 한다고? 넘어지는 것 됐습니까? 예, 기울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예. 기울어지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전도라고 이야기한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그림 발전할까? 쳐놓고요. 어이구야, 왼쪽 그림 나왔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림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지문 속에, 보기 속에, 그 다음에 선지 속에. 그죠? 예.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림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무엇하고 직결된다? 답하고 직결되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더라 라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본문의 그림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설명 내용만 본다 그러면 그 설명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설명 내용하고 뭐하고 맞춰봐야 된다고요? 그림 내용하고 맞춰봐야지만 그 설명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더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물론 보기 있는 그림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보기의 그림은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 답의 근거는 될 수가 없다. 뭐 이거는 제 설명을 그동안 많이 들었던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왼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내놨으면은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요. 그 설명 내용이 이해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림의 내용하고 맞춰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에서 계속합니다. 보세요. 예. 자, 전도축을 기준으로 전도축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림 보입니까? 그렇지. 왼쪽에, 그죠? 예. A 지점 옆에 보게 되면, 즉, 아웃리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로 수직선 하나가 제시되어 있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도축을 기준으로 크레인의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과 또 크레인의 무게 중심으로부터의 전도축까지의 수평 거리를, 아이고야, 다시 밑줄 쫙 초입합니다. 곱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네모 초입합니다. 안정 모멘트라고 이야기한다. 안정 모멘트 다시 네모 깡 초입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안정, 그죠? 예,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안정 모멘트라는 걸 설명하면서 참 재미있는 걸 썼죠. 뭘 씁니까? 하나의 식을 써놨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봤던 거야. 그죠? 예. 자, 식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예. 직접적으로 식을 제시하는 것과 문장 단위로 해가지고 식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내용 잡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넘어가지 말고 옆에다가 반드시 어떤다고요? 그 식의 내용을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자, 방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전도축을 기준으로 크레인 본체 방향의 크레인 중량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요. 예.
크레인의 무엇? 중량이라고 하는 것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크레인의 무게 중심으로부터의 전도축까지의 어떤 수평 거리 됐습니까? 예. 많은데 지금 A라고 지금 인정해 놨잖아요. 그죠? 예. 조금만 적어볼게요. 크레인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그죠? 예. 크레인의, 그죠? 예. 어디에? 무게에 어떤다고요? 중심으로부터 됐습니까? 예. 어디까지요? 전도축까지의, 그죠? 예. 전도축까지의 됐습니까? 예. 지의 거리 됐나요? 예.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A라고 잡아놨습니다. 됐나요? 그 두 개를 뭐 한다고요? 곱한 값 됐습니까? 예. 그것이 뭐가 된다고? 안정 모멘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한 번 더 가보겠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크레인의 본체 방향의 어떤 크레인 중량과, 그죠? 예. 본체 방향의, 그죠? 예. 방향의 어떤다고요? 크레인의 중량과. 그 다음에 크레인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A 됐습니까? 그 두 개를 곱한 값이 됐습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안정 모멘트라고 한다는 거. 잡아줬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잠깐만 볼게요. 그림. 자, 크레인의 왼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크레인의 무게 중심 보입니까? 예.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전도축까지의 거리를 뭘로 봤습니까? A 됐습니까? 예. 그래. 그게 바로 이니셜 A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그죠? 예. 전도축을 기준으로 한 크레인의 본체 방향에 뭐 한다고요? 크레인의 중량. 됐습니까? 예. 그걸 곱한 값을 우리는 안정 모멘트라고 이야기한다. 됐나? 예. 자, 그래서 이 안정 모멘트가 들어올리는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됐습니까? 예,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 어이구야, 그걸 다시 밑줄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니셜 B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니셜 B 한 번 더 잡고 들어갑니다. 얘는 뭐가 된다고요? 물체의 됐나요? 물체의 어떤 들어올리는 물체의 중심축 됐습니까? 예, 중심축으로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봤더니만은 전도축까지라고 이야기하겠네요. 그죠? 예. 전도축까지의 어떤다고요? 거리 됐습니까? 예. 그걸 B라고 해놨고요. 그죠? 자, 이것과 다시 갑니다. 예. 물체의 무게를 곱한 것. 어이구야. 여기에다가 다시 뭘 곱했다고요? 물체의, 그죠? 예. 물체의. 뭐라고요? 무게를 곱한 값 됐습니까? 예. 자, 그거를 다시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네모천에 기반합니다. 양중 모멘트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예. 양중 어떻게 한다고요? 모멘트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요. 이 양중 모멘트보다, 자, 문제는 뭐라는 거야?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럼 뭐가요?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안정 모멘트가, 그죠? 예. 양중 모멘트보다 어떻다고요? 크거나, 됐습니까? 예. 같을 때, 됐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더라.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 높인다라는 거야? 안정성을 나타낸다고요?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요. 저 앞에서 양중 모멘트, 양중론을 말하겠습니까? 들어올리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리는 능력보다도 뭐한다고? 안정성이 크거나 같을 때에 어떤 전도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안 가보겠습니다. 전도축은 됐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크레인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가상축을 의미한다. 다시 뭐에 대한 정의 나왔어요? 전도축에 대한 정의 나왔죠? 전도축 다시 내볼까? 정의 바랍니다. 한마디로 한다면은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축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안정 모멘트라든가 아니면 양중 모멘트를 설명할 때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도축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전도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정성의 됐나요? 예, 안정성의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그런 축이더라. 됐습니까?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 나요? 근데 실제야? 가상의 축이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크레인의 전도는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떤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뭐가 더 클 때야?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양중 모멘트가 안정 모멘트보다 클 때 결국은 전도축을 중심으로 뭐가 발생한다? 크레인의 전도가 발생하며, 그죠? 예.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어이구야, 한번 쳐볼까요? 크레인의 붐 끝단에서, 맞아, 부분이 되겠죠, 그죠?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하여 결국은 전도가 시작되면 결국 말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나? 예. 자, 따라서 따뜻하니까 맞춰놓고요. 됐습니까? 예, 따라서 자, 크레인 안정의 가장 가장 중요한 조건 따뜻하니까 맞춰놓고요. 다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 본다면 그건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건 진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 해야 된다는 거다? 아,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 해당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안정 모멘트가 양중 모멘트보다도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니? 그죠? 예. 그죠? 오케이. 자, 그거 반드시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요.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의 붐 길이와 결국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도 또 뭐 한다고요? 고려를 해서.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과 또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에 부과되는 하중을 합반값, 어이구야, 다시 밑줄 쫙 주기 바랍니다. 요걸 말한다고요? 양중 능력표라고 이야기하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요. 방금 전에 이제 양중 능력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죠? 양중의 능력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그거 다시 한번 봐봐요. 됐습니까? 예. 크레인의 붐 길이와, 됐나요? 붐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해서 결국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됐습니까? 예. 허용, 어떻게 한다고요? 하중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거 들어가겠죠? 그것과 다시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에 부과되는 하중,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부과되는, 됐습니까? 예. 하중, 됐습니까? 예.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한값,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것이 이제 어디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양중 능력표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이 된다. 이렇게 봐줘야 돼. 됐니?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어떤 물체의 어떤 최대 하중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소들의 어떤 하중도 다 포함해서, 그죠? 예. 그 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다가? 양중능력표에다가 다 우리가 기록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양중능력표라는 것을 본 적이 잘 없죠. 그죠? 예.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게 되면은 크레인의 뒤쪽이란가 보게 되면은 은색으로 해가지고 딱 붙여져 있어요. 됐습니까? 예. 물론 뭐 회사라든가 제작 연도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지만, 그죠? 예. 크레인의 우리 뒤쪽에 가게 되면은 커다란 음판에다가, 그죠? 예. 거기에 양중능력표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지문을 읽었으니까 우리 현실도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 자, 일단은 이 양중능력표로 정리해서 된다고 참고하는 것이다. 자, 거기에 다시 표에 제시된 양중능력은 크레인의 강도를 비롯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대체로, 자, 숫자 나왔네요. 됐더니까 양천결합니다. 임계하중의 75에서 85% 수준으로 해놓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최대치를 갖다 놓는 게 아니야. 됐나요? 예. 임계하중에, 됐습니까? 예. 임계하중에. 다시 한번 맥시멈으로 삼을 수 있는 임계하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의 몇 퍼센트가 된다고요? 숫자 나왔으니까 체크해줘야 되겠죠? 75에서 85% 정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진짜 그 무게만큼 조금 더 넘어가도 관계는 없죠. 하지만 어떤다고요? 가급적이면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은 그래도 혹여나 모를 어떤 사고에 예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어떤 물체의 어떤 그 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예. 대략 그렇게 써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요.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외부 요인의 영향도
당연히 받는다. 여기가 다시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왜요? 그 다음 보니까 뭐 나왔어요?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에서는 된다고요? 아하, 외부의 어떤 환경 요인에, 그죠? 환경 요인에, 그죠? 예. 뭘 받는다고요? 아, 영향도 받는다. 됐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바람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가 제시됐다고요? 예라고 하는 것이 제시됐더라. 이러면 되겠죠. 그죠? 예? 어떤가요? 체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들어올린 물체가 흔들려서 작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전도 위험성이 한다고요?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때는 이동식 크레인의 운영을 한다고요? 중단한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나요?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죠? 예, 내뱉어갈 겁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장치들도 있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동식의 어떤 크레인의 전도 현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안전 모멘트만을 크게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어?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밖에, 됐습니까? 예. 전도를, 그죠? 예, 뭐하게 한 거야? 방지하기 위한, 나, 예, 무엇에 대해서 장치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 것이더라. 이래 봐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럼 어떤 것이 있는데, 자, 갑니다. 보세요. 자,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지 일단은 전도 위험성이 낮아진다. 그죠? 예. 그럼 가급적이면 어떤 것이야? 아,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됐습니까? 일단은 뭘 높인다고요? 안정성을 한다고요? 예, 높일 수 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위험 전도성이, 그죠? 전도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결국은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한다고 분산하고 또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자, 볼까요? 크레인의 받침목을 한다고요? 설치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뭘 한다라는 거야? 아하, 방법적인 측면에서 크레인에, 그죠? 예, 뭘 설치한다고요? 받침목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설치를 하더라라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밑에 커다란 그 나무 같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크레인의 받침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것도 일종의 전도 위험성을 어떤다고요? 줄이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크레인 받침목 이야기지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경사길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도,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는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풀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경사도에 세워놓은 주차해놓은 차량 바퀴에다가 뭘요? 흔히 말하는 고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의 하는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인 쪽으로 해가지고 받침목을 어떻게 한다고 다 세우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받침목을 설치도 하고 또한 또 갑니다. 보세요.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쪽에다가 됐습니까? 예, 미술까요?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줄을 나타낸다고 설치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어떤 거 있다고요? 예. 하중이 한다고요? 가해지는 됐습니까? 예. 어디에다가? 반대쪽에다가 됐나요? 예. 뭘 한다고요? 콘크리트와 같은 됐나요? 예. 소위 말로 평형추를 나타낸다고요?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평형추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됐나? 예. 이거,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크레인에서, 그죠? 는 몰라도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예요. 타워 본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탄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크레인하고 동일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요 뒤에 보게 되면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가 탄다고요? 탁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죠? 예. 바로 그게 뭐 한다고요? 이게 평형추와 같은 것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탄다고요?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기도 작은 차였지만 그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레인이 있을 때 여기다가 탄다고요? 평형추를 설치해 놓은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들어 올리거나.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를 된다고요. 막아주는 조금 역할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예. 자, 뭐 지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럼 1번 문제 됐나요? 여러분들 187페이지 1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 일치하지 않는 거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죠? 결국 내용 일치불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치하는 건 몇 개요? 4개. 일치하지 않는 건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것도 다 보지 말고 우리 선지 4, 5번 정도 보고 넘어가자. 그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크레인의 설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뭐라고요? 양중 능력은 맞죠? 그죠? 예.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단락에 됐나요? 그림 옆에 바로 보이죠? 그죠? 예. 크레인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능력인 양중 능력은 뭐라고 했죠? 지렛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제시돼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 선지 4번 내용 맞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선지 5번 갑니다. 부음을 나타낸다고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아이고야 선에 다시 밑줄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복 다시 밑줄자. 다시 뭐 잡아주면 돼요? 선해와 기복에 대한 정의 잡아주면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해와 기복에 대한 정의 어디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우리 몇 번 단락 봤죠? 2번 단락에서 봤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 오른쪽 끝 됐습니까? 보게 되면은 크레인의 붐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기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됐습니까? 예. 다시 밑에 3번째 줄 붐이나 보조 붐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정의 내렸더라? 선회라고 이야기했더라. 됐나요? 예. 문제 쉽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5번은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예.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회라고 하더라.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전도에 대한, 이거 전도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이때 전도라는 것은 뭐야?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자? 예. 자, 그러면 이제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자, 문제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다시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특히나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에는 선지 5개 가운데 적절한 것을 몇 개 만들어줘야 돼? 4개를 만들어줘야 돼. 그죠? 예. 그러면은 전도가 가지고 있는 정의만 가지고는 선지를 4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도와 관련된 설명 전체를 가지고 묻고 들어간다라고 봐주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 4, 5번 됐습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선지 4번 보시게 되면은 안정 모멘트보다 양중 모멘트가 자, 어떻게 되죠? 자, 안정 모멘트보다도 뭐가요? 양중 모멘트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전도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맞습니까? 예. 그럼 선지 4번 보시게 되면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선지 5번을 보시게 되면 크레인이 지면에 가하는 압력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거 미쳤고요. 한 곳에 집중하면은 미줄자 전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것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자, 맨 마지막 단락에 됐습니까? 예.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에 또 다른 또 장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어딜 보시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밑에서 자, 다시 187페이지 됐습니까? 지문입니다. 맨 마지막 4번 단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줄 끝에서 보세요. 크레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전도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그래서 크레인으로부터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분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크레인이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그죠? 예. 크레인 방침목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래 본다 그러면 선지 5번에서 압력을 한 곳 집중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분산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를요? 받침목이라는 걸 설치한다. 그러면 전도 위험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니? 예.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5번 끝.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됐습니까? 보기에 A, B를 이해주고 뭘로 바꾸자고요? 설명.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됐니? 예. 그러면 결국은 보기에 또 하나의 사례와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윗글에 있는 내용을 이 보기에다가 뭐 한다고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자, 갑니다. 보세요.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동식 크레인이 있더라. 오,
또 이동식 크레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자, 대표적 됐던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요? 봤더니 크롤러 크레인과 그다음에 험지형 크레인이 있더라. 아하. 자, 저 앞에서 우리가 그죠? 예. 자,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잖아요. 뭐로 나눠봤습니까? 유압식과 격자식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물론 그것은 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크레인 자체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본 거죠. 뭐라고 했으니까? 아, 크롤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됐습니까? 예. 크롤러, 크레인과 그 다음에 험지형 됐습니까? 예. 험지형 크레인으로 탄다고요. 크롤러라고 하는 것과 험지형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크롤러 크레인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보세요. 크롤러 크레인은 주행할 수 있는 차체의 하부에 무엇을 미쳤까요? 무한궤도를 장착했다. 무한궤도 다시 쫙 따라란 따라란 따단. 이거 무한궤도인데 미안합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 제가 무한궤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탱크 바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무한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갑자기 무한궤도 노래가 듣고 싶다. 그렇죠? 예. 오늘은 배경음악으로 제가 무한궤도 음악을 한번 갖다 지어 놓을까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무한궤도의 음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다시요. 그래서 차체 하부에 무한궤도를 장착한 크레인으로 그죠?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 중에서 미쳤까요? 가장 무겁고 커서 됐니? 예.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문제는 미쳤까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효율은 어떻다는 거야? 양하다. 됐습니까? 그래. 자, 그러면서 이제 크롤러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자, 미쳤까요? 격자형 붐이 어떤 장착된다. 그래, 붐 가운데서도 뭐가 된다고요? 아하, 격자형을 어떤다고요? 장착하는 것이더라. 됐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붐 끝에 다시 미칠까요? 보조붐을 또 부착하기도 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격자식 붐에다가 다시 뭐 한다고요? 보조붐을 한다고요? 장착하기도 하더라. 됐니? 예. 자, 거기 이제 험지형 크레인 다시 네모까. 그럼 험지형 크레인은 뭔데? 우리 험지라고 했으니까 벌써 느낌 오지 않니? 그렇죠? 예. 그래서 험지형 크레인은 차체 하부에 뭐를 이용한다? 고무 타이어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고무 타이어를 사용해서 이동하고 일반적으로는 유압식 붐이 장착된다. 그렇지? 그럼 험지형은 어디에? 유압식 붐이 장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요. 장착되면서 선의 반경이 매우 작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험지형은 어떻다고요? 선회의 반경이 됐나요? 어떻다고요? 작다. 이렇게 됐니? 예. 선의 반경이 중요하나? 예, 중요하죠. 됐나요? 수평? 벌써 느낌 왔니? 예. 자, 계속합니다. 또한 이제 험지형 크레인은 아웃리거 다시 밑줄 쫙. 크레인을 고정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도 있더라. 그럼 얘는 뭘 사용한다는 거야? 아웃리거라는 걸 사용한다. 아웃리거라는 거 어떤 건지 알죠? 그죠? 예. 앞에서 뭐 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거미처럼 발 나오는 것 됐으니까 그걸 아웃리거라고 해.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요거는 선지 1, 2, 3번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1번 선지 갑니다. 됐나요? A, 다시 크롤러 크레인은, 자, 보조붐을 뭐 한다고요? 부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럼 보조붐을 부착해서 붐과 보조붐이 따로 만다고 기복할 수 있으면, 기복이란 건 뭐였어요? 수직 방향으로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있으면은 움직이는 범위가 어떻다는 거야? 넓어지겠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됐니? 예. 자, 뭐냐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됐습니까? 예. 보시게 되면 일부 크레인은 그죠? 붐과 그 다음에 자꾸 내가 bom봉 간다, 그죠? 예, 미안합니다. 요즘 시각이 잘 안 좋아서, 그죠? 그래서 크레인은 붐과 보조붐을 따로 기복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범위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훨씬 더 넓다라고 이야기했죠.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크롤러 크레인 같은 경우는 뭐를 부착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래, 보조붐을 부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얘들을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기복할 수 있으면은 움직이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선지 2번 B는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험지형의 크레인입니다. 됐나요? 예. 험지형의 크레인은 아웃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했을 때가 아웃리거로 크레인을 고정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미쳤까요? 무거운 물체를 드는데
더 유리하겠군. 그러면은 우리는 뭘 살펴주면 되겠어? 아웃트리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예. 그러면 아웃트리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역시 두 번이 단락의 맨 마지막 줄 됐습니까? 예,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아웃트리거는 여기 돼 있죠? 뭐라 했습니까? 크레인을 지탱하는 장치로. 그러면서 크레인을 고정해서 어떻게 한다?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웃트리거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선지 2번 내용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선지 3번 갑니다. 됐나요? 예. 자, A에 장착된 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롤러 크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장착된 격자형 붐과 격자형 붐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그 다음 B에 장착된 유압식의 붐, 유압식의 붐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붐은 결국은 유압 실린더로 미쳤까요? 예, 유압 실린더로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겠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 어디 가봐야 되겠죠? 저 앞에 붐에 어떤다고 종류적인 측면을 설명했는데 가봐줘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그러면은 붐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첫 번의 단락 아니요, 두 번의 단락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두 번의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붐은 자 보세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유압식 붐이라고 해서. 맞죠? 예. 거기다가 이제 격자식 트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격자형 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예. 에이, 그러면은 선이 3번, 그죠? 격자형 붐과 그 다음에 유압식 붐은 됐나요? 예. 유압 실린더로 길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붐에 해당되는 거겠죠. 됐나요? 예. 격자식 붐은 뭘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격자식 트러스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격자식 트러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럼 답 나왔네. 몇 번이 된다고요? 선지 3번. 끝. 그죠? 예.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됐니? 예. 어구야, 보기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앙증? 아니야, 양중이죠. 미안합니다.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죠? 자, 보기 보니까는, 아구야. 자, 일단은 처음에 밑줄 바랍니다. 120톤급 이동식 크레인의 뭐라고 했습니까? 양중능력표. 양중능력표. 다시 밑줄 쫙 전에 기억합니다. 됐나요? 예. 자, 양중능력표에 관한 것은 몇 번의 단락에 있었다고요? 네 번째 단락에 마지막에 거기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양중능력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표, 그같이 말하면 도표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도표 그래프에서 1차적으로 뭐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X축과 Y축에 대한 정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X축으로 봐봐요. 뭐가 있습니까? 붐 길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15.2m, 그 다음에 쭉쭉쭉 갔더니 21.3m라고 준돼 있습니다. 붐 길이가 길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시 이제 한다고요? 그렇지. Y축으로 봐야 되겠죠? 뭐가 제시해 있다고요? 작업 반경. 됐습니까? 예. 그래서 6m 에서 된다고 10m까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그러면서 이제 붐 길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15.2m인 경우는 자격 반경이 100m에서 탄다고요. 됐습니까? 10m로 늘어나면서 붐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커지게. 더 커진 게 아니라 붐 길이가 된다고요. 어느 정도 52.6 여기까지 된다. 그죠? 예. 이건 아무래도 단위 톤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반경이 작고 붐 길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15.2m인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요? 100톤을 탄다고요? 양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붐 길이가 21.3m짜리는 작업 반경이 어떤 6m일 때 얼마나 들 수 있다라는 거야? 94.9톤을 어떤 다 드러낼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선지 3, 4번만 일단 볼게요. 1, 2번은 그렇지 어렵지 않고요. 그럼 3번 보세요. 표에 제시된 양중 능력은, 맞죠? 예, 들어올리는 물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미쳤까요? 그 외의 장치에 의해서 부과되는 하중이 다 뭐한다고 포함되어 있더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양중 능력표에는 됐습니까? 최대의 허용 하중 외에 만다고요. 후크와 같은 그 외에 부과되는 것들의 하중까지도 만다고요.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니? 예. 이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 다시 여러분들 양중 능력표에 해당되는 설명 어디 있는데 하게 되면은 186페이지 됐습니까? 예. 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섯 번째 줄 됐나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섯 번째 줄까지 볼까요? 이것 좀 볼까요? 안전한 크레인 작업을 위해서 크레인의 붐 길이와 부음이 상하로 움직일 때 작업 방향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허용 하중과 물체를 거는 후크와 같이 그 외에 부과되는 하중을 합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양중 능력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후크와 같이 그 외에 부과되는 하중도 된다고요. 양중 능력표에는 합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3번 내용 맞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지 4번 보세요. 자, 여타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됐습니까? 예. 이동식 크레인이 됐나요? 예. 물체의 중심축, 자, 보세요.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됐습니까? 그러면 물체의 중심축,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예. 또 갑니다. 보세요.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호, 그럼 다시 갑니다.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뭘 가지고 쓴 거죠? 양중 모멘트. 맞습니까? 예. 그걸 B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니셜 잡아준 거잖아요. 맞죠? 예.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됐습니까? 물체의 중심축입니다. 됐나요? 크레인 중심축이 아니라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 거리에서, 됐나요? 예. 자, 수평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짧아지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어떻게 된다고요? 양중 능력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양중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게 되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보세요. 예. 자, 여타의 어떤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식 크레인이든 됐나요?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 수평거리가 뭐 한다고? 짧아진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앞에서 어떤다고요? 양중 모멘트 계산식에서는 어떤 이것과 물체의 무게를 어떤다고 곱한 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양중 모멘트 값은 이게 작아지게 되면 더 작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버리죠. 이해되겠나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양중 모멘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양중 모멘트가 작아지니까 양중 능력은 어떻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중 능력은 오히려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해되겠나요? 됐습니까? 예. 됐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갑니다. 보세요. 여타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든 물체의 중심축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수평거리가 짧아지면, 그럼 그것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양중 모멘트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럼 양중 모멘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안정 모멘트는 그대로 있는데 양중 모멘트가 작아짐으로써 양중 능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커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양중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중 능력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식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식은 옆에다가 뭐 한다? 한번 좀 적어달라. 그죠? 예. 적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나?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